YG가 하는 그 건축적인 작업들을 보면은 되게 섬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재료를 다루는 어떤 방식도 좀 굉장히 섬세한 데가 같고, 그다음 공간 자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런 그 관심, 취향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스케일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커져도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이제 일이 그렇게 좀 축소되지 않고 좀 일이 많은 거죠. 많아지고.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할 때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얘기하고 저희 건축자들도 그냥 서로처럼 얘기하거든요. 나는 항상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꼭 하나씩은 해야 된다, 최소. 그리고 그거는 건축주가 알아도 되고 우리만 알아도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한 개는 새로운 걸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꾸준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점이죠,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가라지가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그냥 카피가 막 해갖고 팔리는 거. 이케아형. 그거가 제일 좋은 형태인데. 근데 건축 자체는 이케아형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전혀 아니죠. 그게 가구를 좋다는 만드는 방식이랑 그쵸. 건축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예, 다르죠. 맞아요. 양산이 안 된다는 거. 양산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산할 수 있긴 있어. 예, 근데 아파트나 저는 이제 건축가 선생님들이 가구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제가 하는 작업이랑 틀린 점은 양산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적어도 3일 이내는 만들어서 발송을 해야 되는. 저는 이제 근대적인 그 가구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 토넷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1860년대 정도에 나오는 그런 토넷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당이가 모두 이렇게 물나무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 다 모듈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조립만 하면 딱 갖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케아 개념의 그런 가구의 개념이 그때 나온 건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허덕허덕 거리는 이유가 우리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정수자님은 약간 건축가 모두와 가구라는 브랜드를 하는 그 브랜드 대표의 모두가 두 개가 약간 스위치 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할 때도 가구 브랜드의 대표일 때도 건축가 모두가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을 계속 그걸 커스터마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자체는 양산형이 되지만 공간에다 그걸 맞추느라고 꽤나 시간을 쓰게 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건축가 모두일 때는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걸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환경을 바꿨나? 혹은 사회 환경을 바꿨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가구를 보면서, 디자인한 가구를 보면서 나는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약한 부재 같은 느낌? 이 굉장히 가느다랗고 얇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마치 저 의자에 앉아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앉으면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어쩌면 이게 그 건축도 그렇고 그 가구도 그렇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아주 그 최소한의 부재를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구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거를 좀 실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흥미롭다. 보통 우리가 가구 디자인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좀 과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맥가닥의 어떤 그런 줄기만 가지고 책꽂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맥가닥에 이렇게 그 수평제, 얇은 수평제와 그 수직제를만 가지고도 책꽂이가 되고 또 그거를 잘 조립하면 또 의자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건축가적인 접근이죠. 일종의. 그런 거가 좀 특이하다. 네. 뭔가를 이제 아웃풋을 만들 때 이걸 뭐 이렇게 붙여서 만든다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해서 그 원리에 맞게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됐어라고 해야 되게 만족스러운 게 있는 것 같고 건축에서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이제 아사다른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건물을 만들 때 그 건물 자체가 기둥이 4개밖에 없어요. 건물이 60평인데 바닥 면적이 그리고 그걸 이제 위로 올려서 600평을 만든 건데 기둥을 4개, 그러니까 구조점이 4개죠. 그리고 스킨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외피이자 창이자 창틀이자 그리고 친환경의 시스템이기도 한 그 4가지를 이제 하나로 넣어서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보면은 구김이 없이 완벽하게 딱 맞게끔 설계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준공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바깥에서 왜 금속 건물들 무라가지잖아요. 그 우글주글. 얘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청소 상태가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블라인드도 지금 외부에 달아놓으시잖아요. 네, 블라인드도 외부에 있고 그래서 이게 준공한 지 꽤나 지난 건물인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건물인데 그게 이제 그걸 다 숨겨낸 거죠. 만드는 과정에서 다 결합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다 몰드로 제작하고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에포틀리스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안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걸 맞춰서 완벽하게 틀을 만들어버리는 그게 한 22개인가를 저희가 몰드를 떴거든요. 위치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리고 코너 이런 부분들 다 만들었는데 그게 한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정도 스킨이 되니까 경제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고 장 소장님이 이제 하시는 1년의 그 전시 작업 혹은 빼빼가 나타나는 것도 어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유일하게 접점이 있는 데가 거긴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만드는 그거를 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각자의 노력이 있고 뭐 그걸 바깥에서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되게 그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드셨던 거 이제 금속으로 간단한 뼈대를 팔처럼 세워서 거기다 천을 씌워서 만드는 아주 가벼운 집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전시 설치물을. 근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천 한 조각과 그 다음에 가오리 같이 생긴 가로뼈대와 나머지를 가지고 집을 만든 건데 부재가 딱 4-5개밖에 안 되는 거로 집을 세우는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은성동에서도 설계를 하다 보면 이 부재를 얼마나 얇게 만들 맞아요. 것인가, 얇게를 어떻게 기둥 얼마나 얇게 만들어야 거기서 또 쾌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 그 구조가 진행된 방식은 얼마나 내가 그 재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얼마나 그 재료를 적게 쓰면서 그 경관은 넓게,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넓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사람들이 실험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딱 완성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미감을 갖추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곡선을 써서 만드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한계일지도 모르겠고. 자유곡선으로 한 건물이 없나? 이게 거의 없는 거. 이게 곡선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벽돌로 네. 이렇게 공간을 엔트런스를 만든다든지 네, 네. 디테일에서는 또 네, 과감하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더기도 거기가 별로 없어요. 그 곡선이 이제 말하자면 현장에서 쉽게 구현이 가도록 그러니까 원의 초점이 하나만 있는 거죠. 막 2개, 3개가 있는 게 무리하게 아니라. 가진 않는 네, 그냥 딱 하나 잡아서 그렇게 네. 딱 돌리면 예를 들어서 가다를 만든다 현장에서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가다로 다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 가다도 뭐, 그러니까 가다라는 거는 이제 틀인데 뭔가를 만들기 위한 틀. 저희가 이제 틀을 만든다 그 위에다가 이 재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본말이라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틀도, 임시 틀도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쉽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을 저희가 작년에 완공, 작년 초에 완공한 이제 그 드림팩토리라고 하는 그 중간 사업 건물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션인 이승환 씨의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물을 이제 허물고 새로 지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관찰했던 게 뭐였냐면 현장에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부터 관찰했냐면 사실은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아세나는 재단을 지었는데 그때 이미 현장에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 이런 데의 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공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젊고 또 되게 숙련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노령의 이제 그 인부들, 숙련공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여쭤봤던 그거였어요. 왜 젊은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젊은 분들이 현장에서 더 이상 콘크리트 폼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경동고에 같은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이제 건물이 어렵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고 저희가 그 다음 현장을 하면서 또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F라고 하는 그 드림팩토리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 이미 현장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체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폼도 이제 뜨고 나면은 왜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면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코팅합판을 붙이게 되는데 그 코팅합판을 한 번씩 다 버려야 돼요. 최근에 이제 팩트합판 하면 뭐 한 3회까지도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퀄리티가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형태 자체가 층별을 변형을 하긴 하지만 얘를 하나의 폼에다 다 결합시켜가지고 6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하나의 폼으로 다 결합을 시켜서 걔를 줄이면서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렉션 하는데 한 2달간 만에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그리고 당연히 폼 버리는 합판이 한 뭐 1억 원어치 정도 되는데 하나는 안 버리고 갱폼을 제작해서 쓰고 걔는 이제 고철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설계할 때 단순히 우리가 공간 환경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공 환경에 대한 것들도 한번 챌린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뒤에 이런 거는 좀 교정돼야 되는 걸 아는데 콩고문 같은 거 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있고 이제 드림팩토리를 상징하는 약간 연도 같이 생긴 게 이게 사실 엘리베이터 샤프이고요. 건물 자체를 이렇게 약간 내러티브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안에는 그래서 내러티브한 계단이라는 거는 쭉 연속되는 계단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건축가들이 쓸데없이 말을 좀 어렵게 한다. 아니 제가 분다하잖아요. 본인도 건축하면서 근데 그 가구나 이런 브랜드는 되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다. 예, 또 설명할 필요가 저는 없어요. 근데 건축적인 서술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용어를 네, 모르니까. 건축주들 또 취향에 따라서 그런 걸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말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가구를 내가 문구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내러티브가 좋은 가구 그러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는 돈을 헛돈을 쓰는 거거든요. 광고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약간 다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싸는 거 지금 같아요. 완전 아니 저는 기다려봐요. 네. 그것만 할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러티브